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레버리지 랩입니다. 오늘은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만들었으니까 카카오톡에 레버리지 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주시면 종종 특판금리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뜨겁게 달궜던 토픽 4개를 꼽아보았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5연속 동결, 주담대 위험 가중치 상향, 10월 15일 대책 이후 서울 거래량 77% 급감, 마지막으로 보금자리론 금리 0.25% 상향입니다. 이 4가지 기사들이 지난주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됐던 기사들이라서 저희가 뽑아봤고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국은행 기준금리 5연속 동결, 요 기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줄여서 금통위가 연 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높은 환율 변동성 등과 관련하여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동결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환율, 경제, 이 3가지 상관관계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낮출 수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1월 15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동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 다들 들으셨죠?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3.5%에서 3.25%, 11월 달에 3%로 내리고 1월 동결, 2월 0.25% EOBP 인하하였고 4월 동결, 5월 또다시 0.25% 인하하면서 동결 인하를 반복했고 7, 8, 10월, 11월, 올해 1월까지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음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는 2월에 진행 상황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의 추측은 이번 2월 금통위 역시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위험 가중치 상향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25년 12월 31일 발표한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그 대출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점수로 매겨서 이 점수가 높아지면 자기 자본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치를 높여 은행이 동일한 대출을 나갈 때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 같은 자본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달라질 테니 공급을 억제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시장의 우려도 있고, 실제로 처음 6월 27일 대출 규제가 나왔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미친 듯이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부동산을 사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요즘 시장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대출 규제 이후로 입지 깡패인 강남의 좁은 평형이 계속 신고가를 찍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게 실제 그 기사를 제가 스크랩 해온 건데, 좁아도 강남 10평대 신고가 17평 아파트 19억 찍었다고 합니다. 와, 매매가가 한 달 새에 2억 원이 올랐대요, 여러분. 11월에도 같은 단지 전용 33제곱미터 14평형이 16억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썼는데, 그 사이에 12월 달에 2억이 올라서 19억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소형 아파트 강세가 이뤄지고 있고, 리센츠는 12평 17억 6천만 원, 헬리오시티 18평은 17억 9천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썼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뉴스 기사는 10월 15일 대책 이후 서울 거래량 77% 급감이라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 기사는 앞에 이야기랑은 상반되는 제목이긴 한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10월 15일 대책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가량 줄어들었고, 그 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 금액은 10월 15일 대책 시행 이전 27일간 약 12조 3,883억 원이었다가 이후에 3조 1,757억 원으로 74%가량 줄어있다고 실제 제목과 같이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평균 거래 가격은
대책 시행 이전 12억 814만원보다 높아진 13억 6,882만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다 제가 적어놨는데, 그렇다면 이 수치는 무엇이냐? 지금 시장이 양극화의 끝판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래량은 폭락했는데 평균 가격은 올랐다는 게 모순이 되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거래 금액이 74%나 줄어들었다는 건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다는 뜻인데, 평균 거래가가 12억에서 13억 후반으로 오른다는 건 다들 똘똘한 한 채로 쏠려 저가 매물이나 애매한 구축들은 쳐다도 안 보고 강남권이나 신축 같은 초고가 아파트 위주로만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강남 10평대 신고가 17평 아파트 19억 찍었다, 요런 기사가 실제로 나오는 게 이런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다 보니까 자꾸 강남권으로 가게 되고, 실제로 거래량은 급감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건 다 저런 좋은 위치, 고급 입지의 아파트들이 평균 시세를 견인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10월 15일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막히고 갭 투자도 원천 차단당하니까 애매한 아파트,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 하는 아파트들은 대출도 안 되고 갭 투자도 안 되니 현금 부자 아니면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렇게 수요자들의 수요 욕구가 차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입니다. 공식적인 자료로는 현재 봐주고 있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기가 결정된 바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는 올해 5월에 끝나는 것이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주택자분들이 매도하고자 하는데 앞서 말한 대출 규제와 매수 수요자들이 실종되면서 탈출하고 싶은데 퇴로가 막힌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거든요. 진짜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된다면 양도세 중과로 세금 50% 60% 내느니 차라리 매매가 1, 2억 낮춰서 종료되기 전에 파는 게 이득이라는 계산이 지배적인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급급매가 쏟아진다면 현재 무주택자분들에게는 기회의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해 봅니다. 정말 부동산이 재밌는 게 이 보도자료 배포일이 2026년 1월 4일이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그전 규정에 대해서 특례로 적용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보도자료가 또 나오고 덧붙이고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리뉴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고도 저는 이게 오히려 재밌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 금리 0.25% 인상. 마지막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1월 1일부터 0.2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대출인데,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 2%에서 3% 하던 저금리 시대가 완전히 끝났고 4%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시중은행보다 무조건 1% 이상 쌌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보금자리론을 권하는 게 맞았고, 실제로 시장도 그게 지배적이었는데, 이제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랑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금융권의 특판금리들이 종종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4%대 진행하는 상품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지점마다 나오는 특판금리를 생각하면 오히려 역전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계부채를 잡으려고 정부가 보금자리론도 예전만큼 팍팍 안 내주고 소득 요건을 오히려 더 까다롭게 심사하다 보니까 메리트가 없어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개가 한 주간 핫했던 부동산 이슈들이었습니다. 4가지 토픽을 제가 뽑아봤고요. 오늘의 메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제가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 주의 토픽과 이 2026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읽는데 맞물리는 지점들이 여럿 있고 같이 읽어보면서 생각을 공유해보고자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들을 같이 보면서 앞으로 2026년에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같이 고민하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스레드에 2026년에 부동산 혹은 주식 투자한다면 어떤 것을 투자하시겠습니까? 라고 투표를 올렸었는데 그 결과도 재밌어서 끝에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택산업연구원의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검색하여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2025년 주택시장 동향 및 진단, 2026년 주택시장 전망, 주택정책 방향으로 크게 세 챕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5년은 거시경제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고, 가계부채 부담, 부동산 PF 부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는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위 이야기는 지난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번 방송 초입 부분에서도 했었죠. 경제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으로 24년 이후 인구 증가세가 이어져 오고 있고 30세 도달 인구는 2022년 이후 74만 5천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핵가족화가 되어 4인 이상 가구는 계속 감소하여 오고 있고 1인에서 3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 또 코로나 이후 외국인 가구가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인구도 많아지고 독립해서 혼자 사는 가구도 많아졌다. 이거 계속 늘고 있다.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됐냐 보시면 작년 대비 인허가는 소폭 증가했지만 착공, 분양, 준공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수요는 이만큼 늘어났는데 수요를 뒷받침해줘야 하는 공급은 그만큼 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은 어떠했느냐 봐야겠죠? 25년 1월부터 증가하기는 했으나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6월에 시행되면서 감소, 9월부터 다시 증가했으나 10월 15일 대책 이후 또 감소했다고 합니다. 주택 매매 가격 또한 서울 수도권만 상승하고 지방은 하락이 지속되었으나 대출 규제가 되고 수도권 토어제 등이 들어선 10월, 11월 지방 또한 강보합으로 전환되면서 결국 25년 11월 말 전국 0.8% 가격 상승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시키는 원인 중에는 우리 전세가 상승도 있잖아요. 전월세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25년 주민등록 세대와 외국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할 때 25년에도 가구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매매 거래 제약 등에 따라 수요 대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전세 살 사람은 많은데 매매 거래 제약, 즉 전세 껴있는 집 대출 불가, 6개월 이내 실거주 등 요건들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 전세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세입자 껴있으면 요즘 집 보여주기도 쉽지 않고 매수자 찾기도 쉽지 않으니 그냥 전세를 안 놓으니까 진짜 요즘 전세 매물 씨가 말랐다고 표현 많이 하거든요. 괜찮은 아파트 전세집 찾기가 쉽지 않은데 같은 말 한 거죠. 수요 대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10월 15일 대책에서 전세 갭 투자를 차단하면서 전세 물건 감소. 실제 월세 비중은 전년 대비 늘은 것을 볼 수 있죠. 25년도를 돌아보니 6월 초 취임 후 6월 27일과 10월 15일 두 번의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 대출 규제, 아울러 9월 7일 공급 확대책을 발표했으나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 1월 중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5년도 부동산 시장 규제에 있어서 집값 잡는 줄 알았는데 조금 주춤하는가 싶더니 전국 0.8% 상승했고 전세는 씨가 말랐다. 가구수 계속 증가하고 30대 독립가구수가 증가하고 외국인까지 들어오는데 공급 없냐 이 이야기를 아주 차분하게 잘 했어요. 보고서에서. 자, 그러면 2026년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정부가 환율 개입했었는데 다시 상승하고 있죠. 가계부채, 집값 불안정 등으로 내년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불확실. 이거는 앞에서 제가 기사 보여드렸는데 이미 1월 15일 날 동결 1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잖아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대한민국은 선택의 폭이 생기긴 하니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 인하 요구가 압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026년 주택시장에서 영향을 줄 요인은 무엇이 있냐?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산업연구원에선 2026년 주택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다. 상승할 여지가 이만큼 있다라고 말해주는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먼저 경기 성장률 개선되고 30세 도달 인구가 가구수가 증가하니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수요가 많으니 당연히 시장 가격은 상승하겠죠? 상승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은
5년 평균과 최근 4년 평균 공급량이 다 낮아졌다. 공급하겠다고 바로바로 시장에 나오는 것도 아니니 이 모든 것도 다 가격 상승 요인이다. 추가적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하향하게 되면 조금 더 대출 받는데 좋을 것이고, 건설사들한테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PF 자금 조달은 여전히 어려우니 민간 공급 물량이 적어지겠네? 이게 또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인하 전망으로 기준금리가 줄어들면 이제 가게들이, 개인들이 집을 더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상승 요인이고, PF를 통한 자금 조달은 어려워서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을 늘릴 수가 없으니 그것 또한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 부족과 월세 전환 추세가 큰 수도권의 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더 크면 결국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오른다. 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제가 뉴스 스크랩한 거였는데, 매매가 40억 원대 고급 아파트 한 칸을 월세로 임차 주겠다고 한 매물이 실제 올라와서 화제가 되었던 기사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상승 압력이 세지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수 있으니 유동성과 금리,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요 억제 대책 중 허가제 등 규제가 조금 완화되었으면 좋겠다. 공급 확대를 신속하고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보고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허가제는 실수요자지만 매입하여 거주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다주택자가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은 매각하고자 해도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실수요자가 즉시 입주할 수 없어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대 중인 주택 매입 후 입주 조정 좀 해달라. 규제는 또 너무 강해서 현금 부자 외에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려워 분양 경쟁률이 떨어지니 미분양 발생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규제 좀 완화하자.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보고서를 이렇게 같이 읽다 보니까 다소 감정이입이 되었던 것 같은데, 25년 데이터를 보았고 26년 부동산 시장,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시장을 내다보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봤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서 제가 요즘 스레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금리 동결된 날, 오늘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면서 26년 전망을 함께 예측해보자고 투표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초반에는 부동산을 더 선호하시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주식, 부동산 5대5로 투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도 너무 궁금해서 한번 또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저희 여기 밑에 보시면 부동산 레버리지 랩, 인스타그램, 스레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많이 좀 소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부동산보다 대출을 더 많이 하는 대출 유튜브 부동산 레버리지 랩이었고요. 부동산은 우리가 살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 부동산을 알고자 한다면 대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대출을 더 많이 알지만 부동산 공부도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